붓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당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맷집, 집력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부끄럽지만 저희 건물이긴 합니다. 가게가 오래 가려면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장사 잘 된다고 월세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무리해서라도 이건 꼭 매입하자. 그게 목표였어요. 전 강점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착한 가게는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음식, 맛, 가격, 양,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9살이고요. 양식 운영하고 있는 오원석이라고 합니다. 차로숲길이랑 연남동이랑 신촌 쪽에서 주벤쿠바라는 쿠반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7년도에 저희가 오픈했거든요. 횟수로는 7년 차 됐습니다. 장사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회사 다닐 때부터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한 케이스인데 내 거에 대한 갈증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음식 쪽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쪽으로 원래는 해보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많이 반대했었고 대기업 많이 노래를 부르셔갖고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다가 창업하게 됐습니다. 대기업 어디 들어가셨어요? 삼성 SDS라고 5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1년 해갖고는 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해봐야 좀 이해를 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해보니까 딱 3년차 때 많이들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3년차 때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고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하다가 5년차 때 제가 잘 살지 않거든요. 집이 수저가지고 돈도 이제 한 5년 정도 다녀야 조금 모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뭐 야근 할 수 있는 거, 뭐 특근 나갈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확자금 대출 다 갚고 1억 간신히 만들어서 나왔죠. 어떤 포인트에서 현타가 오신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막 내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같은 거. 그리고 생각보다 삼성에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5년 동안 딱 한 분 봤어요. 50대가 되면 다들 막 좀 눈치 많이 보고 회사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실 때랑 자영업해보시니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너무 다르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회사 다닐 때는 주말 맘 놓고 좀 쉬고 그랬거든요. 여행도 뭐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었어요. 창업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쉬는 것도 사실 눈치 보여요. 저희 가게가 문 닫는 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럴 거예요. 오늘 어떤 거 장 보세요? 여기서 양식재료, 감자튀김이라든지 치즈 이런 걸 많이 사거든요. 이런 것들 떠나서도 어차피 음식하는 사람은 식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꾸준히 그냥 들어와서 가격이 이렇게 바뀌네? 뭐가 비싸지네? 요즘엔 재료가 새로 나왔네? 뭐 이런 거 알기에는 장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만두, 플랜테이블 야채 만두입니다. 저희가 쓰는 식재료가 100가지가 좀 넘는데 15가지 정도만 제가 직접 구매를 하는 거고 나머지 다 식자재 팀이 있죠. 몇몇 품목이라도 제가 직접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막 지나다니면서 저는 시식 무조건 다 먹어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입에다가 뭘 넣고 맛을 봐야 되는 직업이라서 또 먹어봐야 알지 뭐 어떤 맛이고 이게 뭐가 장점이 있겠고 그런 거 먹어봐야 알아서. 지금은 저희 어디 가나요? 코스트코에서 장 봤으니까 일단 본점 먼저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저희 주벤쿠바 샤로스길입니다. 여기가 본점인 거예요? 네, 여기가 본점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층이 주벤쿠바, 2층은 카페, 3층은 사무실 겸 스튜디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 너무 많아갖고 손이 막 쌓여있긴 한데 창업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본점은 한 1억 정도 들어갔네요. 토탈 매장에만 4억 넘게 쓴 것 같아요. 건물을 매입하신 거죠? 부끄럽지만 저희 건물이긴 합니다. 매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에 매입했고요. 매입을 할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어가지고 음식을 장사를 하려면 안정적인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가게가 여기 있다가 절로 옮기고 또 옮기는 그렇다고 단골 손님들이 다 쫓아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가게가 오래 가려면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장사 잘 된다고 막 월세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래 할 것 같으니 나 여기 매입해서 그럼 월세 안 올라가면 나도 음식값을 막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해서라도 이건 꼭 매입하자. 그게 목표였어요. 감사하게도 저한테 매도해 주셔서 잘 샀습니다. 야, 너 무기 많이 들고 왔어. 몸 상해. 사장님, 네.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있으세요? 매장이 지금 늘고 있어가지고 외식업은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느냐. 그러려면 재료도 대량으로 받아서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 능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작업 공간 겸 서브 키친 겸 식자재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올 겨울부터 공사 들어가고요.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현대백화점 신촌점으로 갔다가 거기가 2호점인가요? 네, 코로나 때 오픈했어요. 20년 2월부터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1월에 오픈했어요. 거기가 정말 지옥의 매장이었어요. 하루에 손님 한 팀 오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코로나 때 그래도 한 매출 4,000대까지는 쭉 올려가지고 거기 덕분에 또 다음 매장 또 할 수 있었죠. 지금 총 4호점까지 있으신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연매출로는 15억? 매장이 저는 막 크지가 않거든요. 테이블 막 8개? 이게 달아서 그래도 뭐 5, 6천씩은 찍어갖고 그 중에 얼마 정도 남으세요? 10에서 20% 정도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실제로 체감이 좀 되세요? 매우 체감이 됩니다. 코로나 때는 못 나가게 해서 강제로 못 나갔다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느낌? 옛날에는 거래처도 어쩔 수 없어요. 가격 올려야 돼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망해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좀 살아남는 브랜드가 되고 싶으세요? 추구하시는 방향성이 있으세요? 착한 가게는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가격이 착해야 돼요. 가성비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음식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가 호황이면 사치성 품목도 좋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에 방점을 두는 그런 전략들이 먹히잖아요. 비싸도 좋아,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이거니까. 지금은 원론적으로 그냥 기능에 충실해야 돼요. 음식, 맛, 가격, 양, 그러면서 서비스 당연히 좋아야 되고. 여기 층에 이렇게 매장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리틀쿠바라는 들어와 있어요. 메뉴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요. 음식이 추구하는 결이 저쪽은 학생들 중심으로 푸짐하고 이런 거였다면 여기는 좀 직장인들 대상으로 양식도 친숙한 메뉴, 필라프나 이런 거가 여기서 시작된 메뉴예요. 끼랑 없으시면 이쪽에서 저희 여기 오픈 멤버이자 이 매장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지분까지 사장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리틀쿠바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가지게 된 저도 거예요? 그저 감사한 일이긴 하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슬슬 제 가게를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뭐 이런 기회가 있는데 너가 뭐 이렇게 해서 나랑 같이 해보겠냐 해가지고 저는 그 기회를 잡은 것 뿐이죠. 의리로 챙겨주시는 뭐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운이 좋은 편이긴 하죠. 사실 내일 좀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내일 결혼식이긴 합니다. 결혼 전날인데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 왜 결혼은 뭐 하는 거고. 네. 또 다음 날도 바로 출근해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돈 벌어야지. 여기는 어디예요? 오픈 준비 중인 카페입니다. 원래 연남동 주벤투바가 있던 자리인데 더 스테이크 주벤투바로 여기 주벤투바가 이동을 해서 간 거고요. 케이크랑 커피를 하는 공간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또 카페를 차리실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자리에 맞는 업종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쪽이 그래도 카페들이 많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양식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유동인구에 제한이 좀 있었어요. 디너가 여기 약해요. 적합한 업종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보시면 이게 본점이고 이게 2호점인데 쭉에다가 지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거 보이죠? 지금 빨리 태세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호점도 매출 쭉 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새로운 4호점 첫 달 바로 4천 빡 찍고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곧 본점 따라잡고 하니 열심히 또 가서 해야죠. 지금 어떤 거 하세요? 원두 수출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짬 날 때마다 하나씩 연결해놓고 하나 또 와서 설치받고 혼자 사고 치고 뭐 계속 그러는 공간이에요. 7년째 사업해 보시니까 좀 사고면서 좀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당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맷집, 집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인성, 실력 이런 것들이 순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사람이 다 누구나 완성형 인간은 아니잖아요. 잘 안 되고 낯설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집념이 있고 투지가 있으면 뚝심으로 밀고 나가서 터득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물어봐야지. 나의 커피 실력이 어떻냐고 물어봐야지. 지금 어디 가세요? 밑에 꽃집 사장님한테 커피 좀 확인받으러 가요. 사장님, 한번 커피 맛 어떤지만 우와, 케이크랑 커피요? 어울려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내가 많이 내려드릴게요. 이제. 네네. 네. 아니야. 엉격결에 대답했어. 커피가 괜찮으세요? 너무요. 케이크 손님은 꽃집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생하는 구조 잘 만들겠습니다. 네. 원두는 내려갔고 사장님 오늘 커피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매일매일 해봐야 이게 느는 거라서 연습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4호점 더스테이크 주벤쿠바로 갑니다. 오, 블루보틀이 들어왔다. 연남동에 드디어 블루보틀이 들어왔네. 길거리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다 아시네요? 알고 있어야죠. 같이 가야 되는 상권인데. 왜냐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메이저 커피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커피가 강하게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 거잖아요. 근데 걔네랑 너무 겹치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거나 걔네보다 우리가 비싸다거나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그런 데 있잖아요. 성수, 연남, 강남 힙하고 핫하다는 데들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은 상권조사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상권 조사할 때 좀 팁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거기서 사셔야 돼요. 죽돌이 죽순이처럼 아 여기는 왜 저녁에 사람이 없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주로 오지? 주중은 어떻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셔서 몇 개월치 데이터는 꽉 잡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정리해서 주지도 않아요. 그라나파다 넣고요.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입니다. 빠이야에서 파생된 리조또인데 저희는 좀 독특하게 여기다가 포치데그라 그래가지고 술안을 올려요. 이게 이제 매장 맨 처음부터 만든 시그니처인데 큐반 샌드위치. 그 메뉴는 사실상 1세대 메뉴들이고 이걸로 잘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샌드위치는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10번 이상은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 감자튀김도 한 15가지 제품을 써보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한 게 이거예요. 사장님, 아까 사업할 때 맷집 말고 또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직원분들 채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하세요? 네, 엄청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랑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랑 그런 거 중심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랑 저는 그러면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실력이 안 좋아도 인성이 좋은 사람, 실력은 노력하면 대부분 되더라고요. 본인의 강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강점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저 좀 그런 스타일. 그러면 뭐예요? 이래야지 이런 느낌인가요? 뭐라도 해야지. 노는 거 좋은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라도 하든지 찾아보기라도 하든지 뭐라도 하면 경험을 계속 쌓고 있으면 분명히 쓰일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노는 거는 별로 재미도 없고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술 많이 먹었지만 지금 술도 안 먹는데 알잖아요 그 맛. 뭐라도 더 찾아보고 해보고 그러면 반드시 도움은 된다라고 봐요. 요식업 할 때 좀 어떤 걸 주의해 좋을까요? 옛날처럼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은 절대 아니에요. 상권을 보는 능력도 엄청 중요하고 그거랑 똑같은 레시피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메뉴도 다른 지역 가서 참패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 어울리는 홍보도 해야 되고 원가 맞춰야 되고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고 지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공간을 어떻게 내가 만져야 될지 복합적으로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사장님 말 듣고 요식업 창업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엄청 해요. 절대 이거 만만하게 보고 덤비지 말아요. 주변에 이렇게 차렸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오늘 영상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잘했나 모르겠네요. 잘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거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하시는데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예쁘게 잘 봐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님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사장입니다. 저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도 많아서 갈 길이 멀지만 한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사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